정부 조달협정 개정으로 KTX 민영화에 물꼬를 트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철도 민영화 상징인 수서발 KTX의 경우 실제 고속철도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고속철도가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 따른 개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서발 KTX 운영법인을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설립할 경우 향후 개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개방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철도를 민영화하는 것이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비준돼 회원국들 간의 공공조달 시장이 개방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에 있어 정부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 정부의 설명이 타당성이 있다면 국회가 그때 가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철도시장 개방에 대한 저의 견해에 찬성하지 않으시는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도 조약 비준안 처리의 원칙과 절차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통상절차법을 위반하면서 진행되는 정부 조달협정 개정 비준 시도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 즉시 비준동의안을 제출해 국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밀실에서 검역주권을 포기하면서 진행했던 한미쇠고기 협상이 100만 시민들의 촛불 집회의 도화선이 됐던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어제 민주노총 사무실 현장에 있었던 정의당 박원석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저희가 이 저녁 뉴스에서 현장에 계신 박 의원과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네. 예, 그때만 해도 민주노총 사무실 14층에 계셨는데요. 전화 연결 그렇습니다. 후에 이제 14층에도 경찰력이 투입이 된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 좀 간단히 좀 전해주시죠. 시간이 어제 저녁 한 8시 반 지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예, 이제 건물 내에 다른 곳은 다 경찰력이 진입한 상태였고 예, 민주노총 14층에 조합원들 한 100여 명하고 또 민주노총의 신승철 위원장하고 같이 계셨고요. 8시 반쯤에 이제 철문을 뜯고 예,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장을 확인하고 예, 그 안에 체포영장 발부 대상자가 있는지를 예, 정확하게 확인해서 체포영장 발부 대상자가 없다면 퇴거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요. 근데 경찰력이 퇴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여기 있는 조합원들이 한 사람씩 나가면서 신원 확인을 시켜줄 테니까 예, 신원 확인 이외에 다른 어떤 행동도 경찰도 자제해달라. 예, 그렇게 요구를 해서 예. 그 절차를 거쳐서 조합원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어제 수색이 시작된 게 이제 오전 9시쯤이었는데 네네. 그 전에 새벽에 이제 노조 사무실에 들어가 계셨던 거잖아요. 어떻게 들어가신 1시쯤에 들어갔습니다. 건가요? 네. 새벽 1시쯤에. 네,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고 여러 가지로 좀 위태로우니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고요. 일관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정의당에서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으로 무조건 물려붙이는 방식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에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그때 철도노조 위원장 그 김명환 위원장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결국 체포는 한 명도 되지 않았는데 그럼 그 사이에 수색이 시작되기 사이에 빠져나간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저도 자세한 경위는 모릅니다만 제가 도착했을 때 새벽 1시쯤이었는데요.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김명환 위원장이 이미 그 피곤해서 취침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인사를 못했고요. 예,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뭐 상황을 보고받고 할 때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네. 예. 그 뒤에는 이제 서로 있는 장소가 달라가지고 어떤 경위를 통해서 어떻게 예. 사무실을 나갔는지는 저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경찰력이 포위를 하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나가는지. 또 그리고 경찰이 오늘 보도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록이 있어서 그 안에 분명히 위원장이 있다고 확신을 했다. 또 이렇게 파악을 하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 나가는 경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알지는 못하는 부분인가요? 네,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목격을 했으니까요. 다만 언제 어떻게 나갔느냐에 관심을 갖기보다 왜 나갔느냐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아, 예. 그분들이 무슨 이미 각오한 일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이나 인신의 구속이 두려워서 나간 것은 아닐 거고요. 파업투쟁을 지속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또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한테 그런 강한 의지와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김명환 위원장이나 체포영장 대상자들을 쫓기보다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에 나서는 것이 예. 정부로서는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민주노총이 오는 토요일이죠. 28일에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그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그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 계셨는데 어떤 얘기 들으셨습니까? 우선 95년도에 민주노총이 창립한 이래로 사무실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당하고 경찰력에 의해서 강제로 예. 경찰력이 진입하는 일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민주노총 내부적으로 많은 우려들이 있었고요. 현장에서 아마 긴급히 그 집행 책임자들 회의가 열려서 그런 결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예. 철도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노동 현안들이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민주노총으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 해결 방식을 계속 마주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누적된 문제들이 어제 이제 폭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민노총 지도부에 대한 체포가 아니라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들어간 것뿐이다. 그러니까 민노총 설립 이후에 처음 공권력이 사무실에 투입된 것이라고 굳이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사실이고요. 예. 10명도 안 되는 그 체포영장 대상자를 잡겠다고 5천 명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이렇게 유리문을 부수고 예. 또 철문을 부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입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태의 그 결과만 놓고 보지 마시고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가를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저희 정치인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걸 두고 파업을 선동한다 이런 비난을 새누리당에서 했던데요. 예. 새누리당이야말로 파업을 유도한 책임이 있지 않나 저는 싶습니다. 예. 애초부터 국민들이 민영화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었고요.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말로 정부를 믿어라가 아니고 예.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워줬어야 됩니다. 예. 국회에서 이미 법 제정을 통해서 민영화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자고 했는데 예.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한사코 거부하면서 무조건 파업이 나쁘다. 철도 노조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 보기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연말까지 산적한 또 정치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국정원 개혁법을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 예산안, 그리고 경제 관련 법안들 할 일들 여야가 협력할 일들이 많은데 이 철도 노조 파업이라는 암초에 걸린 것 아니냐. 그래서 여야가 합의하에 이런 것들 다 해나갈 수 있을까 연말까지. 그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전히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야가 상생할 수 있도록 원활한 그런 정치적 협의를 해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기존의 그런 완강한 태도를 바꿔서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키는 정부가 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철도노조 지도부는 대화를 원한다며 종교계가 중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사장도 파업 이후 처음으로 노조원들을 만나 악수했습니다. 양선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철도노조 부위원장.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며 종교계가 중재에 나서 대화 통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한 심정으로 이 조계사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중재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철도노조는 이에 앞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을 통해 정치권과 종교계가 대화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파업 사태는 그래도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지만 노사, 노정 갈등은 여전합니다. 정부와 코레일이 노조원 징계나 고소고발 문제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실제 그렇게 한다면 징계 규모는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철도 파업이 마무리되자 정부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고소고발된 노조원들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불법 파업에 따른 징계 등 사후 처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시행함으로써 코레일도 직위 해제된 파업 참가자 전원을 모두 징계위원회에 넘길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중징계 인원은 490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2009년 파업 당시 169명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철도노조와 시민단체로 꾸려진 KTX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소통과 대화를 거부하고 강경 탄압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철도노조 지도부와 또 조합원들에 대한 사법 처리와 징계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을 최소화하고 철회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공히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철도노조 역시 업무 복귀 이후에도 현장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